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옛 지도에서 본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었던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철학과 사상까지도 함께 엿볼 수 있도록 제작했던 것이 옛 지도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울을 담고 있는 지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수선전도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함의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담고 있는 이 지도는 이 한서에서 그 제목은 유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작했던 제작자와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825년경에 제작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 제작 기법의 틀을 보면 고산작 김종호의 작품으로 이렇게 추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목판 인쇄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 남쪽에는 한강을 경계로 했고 북쪽으로는 도봉산, 서쪽으로는 마포성산에, 동쪽으로는 안암동 답심리를 이렇게 포함하는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세하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실측을 기반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절이라든지 각종 시설, 심지어는 골목길까지 표시를 해서 오늘날 또 이 수선 전도에서 다룬 골목길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수선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도시 설계의 도읍 설계의 기본 틀이 되었던 것은 바로 백악산을 갖다가 주산으로 해서 그 앞에 법궁으로서 경복궁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종묘와 사직을 둠으로써 좌조우사의 이런 기본 원칙을 제대로 따라서 도시 설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추어져서 전체적인 도시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자, 이 지표상에 나타났었던 이 산과 강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해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산의 모습들을 이 판화이긴 합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 주산으로 삼각산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에 흘러가는 하천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경관상 잘 보이는 하천과 산줄기를 기초로 해서 제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풍수 지리사상들을 잘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악산부터 시작을 해서 인왕산을 거쳐서 남산, 낙타산에 이르는 이런 사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을 둘러싼 전통적인 풍수지리적인 요소가 여기에 가미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흐름을 대단히 중시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고물의 정자 모습으로 주요 도로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종로가 된다면 바로 이 종로에서부터 남대문에 해당되는 숭례문 지역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복궁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직선도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우회되는 형태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백규가 저술한 환영지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지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양도가 되겠는데요. 이 지도에서는 더 확실하게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와 바로 이렇게 광통교를 거쳐서 남대문으로 나아가는 숭례문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배치되어 있었던 궁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내사산과 더불어 여기에 맞춰져서 사대문과 사소문의 구조를 위치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한양의 지리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자, 전체적으로 이 하천의 흐름이 저 동쪽으로 나아가서 이 동쪽의 이간수문과 오간수문이라고 하는 수문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전체적인 지리의 특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제작했던 것이 당시의 옛 지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간선도로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에 한양 도성과 더불어 이 성곽의 구조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루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지도와 더불어 또 만들어졌던 것이 경조호부도 혹은 도성도가 되겠는데요. 목판론과는 다르게 이렇게 최적화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는데, 이것이 대동여지도보다 먼저 제작됐는지 나중에 제작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경조오부도도 서울을 전체적으로 잘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한양 도성 내뿐만 아니라 이 성저 심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오면서 한양 도성 내에서만 거주했었던 조선 전기와는 다르게 조선 후기에는 점차 성곽, 사대문 밖으로도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에 따라서 사대문, 또 내사산과 이 도성과 성저 심리, 이런 것들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당시 성저 심리가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는 사실 좀 분명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성저 심리 하게 되면 북한산은 이 북쪽이고, 서쪽에는 수색과 난지도, 동쪽에는 중량천, 남쪽에는 한수를 이렇게 배경으로 했었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주 얼마나 이것이 정교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북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숙정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북문은 실제적으로는 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확대해 보게 되면 문루 자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의 경우는 문루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도 당시에 이 지도만으로서도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었고, 당시의 문루가 어떤 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이 지도의 해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지도가 바로 이 사산금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그린벨트쯤에 해당이 될 텐데요. 한양 도성 외곽 지역에 장례가 가능한 지역, 즉 장례 금지 구역을 표시를 하고, 또 소나무를 벨 수 없는 지역, 이런 것들을 표시한 지도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송 지역, 소나무를 벨 수 없는 지역 하게 되면 동북쪽으로는 양주 쪽이 경계됐고요, 서쪽으로는 고양, 남쪽으로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금장 지역, 이 장례가 금지된 지역과 일치하게 되었었던 것이 당시에 이 사산 금표도에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대문 안과 그 외곽 쪽에 한양도성 외곽에 이렇게 실선 아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례 금지 구역과 금송 지역을 표시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이 보현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 우이천을 거쳐서 이 중량천으로 이어지는 지역 안쪽으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도록, 묘를 쓸 수 없도록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서쪽 지역으로 보면은 바로 이 지금 점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역천동 불광천, 그래서 홍제천으로 이어지는 그 내 안쪽으로, 동쪽으로는 쓸 수 없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삼각산 보현봉 등으로 해서 이런 주산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 점선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금장구역과 금송구역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쪽 지역으로는 이 두모포라든지 살고지다리, 중량천 등 지역 안쪽으로는 묘를 쓸 수 없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최소한의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구분하려고 했고,
최소한의 살림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 지도에서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철학이 녹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옛 지도들이었고, 오늘은 이 옛 지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